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오는 17일까지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이 이어집니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경색된 분위기와 맞물려서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있는 소녀. 시냇가에서 물놀이하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겪은 한 소녀의 옛 추억을 일대기 형식으로 그린 평화의 소녀 공감전 가족이었다의 작품입니다. 이분들의 원래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가족에게 받은 이쁘고 소중한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람을 하게 되면 작품이 더 새롭고 따뜻하게 다가올 것 같고.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전 세계에 처음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한 지 두 돌째를 맞아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2점이 전시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에서부터 강제징용 판결까지 급기야 경제보복이란 그릇된 판단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으로 치닫자 기념식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베 총리, 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부산 지역 학생 50명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분들과 그 기억을 이어나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사라진 지금. 상대에겐 지우고 싶은 과거사로만. 우리에겐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책으로 부산시의회가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의회가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한일 양국 관계가 타국으로 치닫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업체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대일본 수입 품목은 모두 2,100여 개 품목에 수입업체는 2,800여 개사. 수입액은 24억 9,200여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하고 지방세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업체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 상황이 목격되고 그렇게 그거로 인해서 부산 기업들이 큰 피해가 있는 거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의 수출 물량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35%인데 미국에 대한 부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올해 40%나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환율 분쟁이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산의 환적 화물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은 청약 조정 지역에 그치고 있어 비껴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어서 조정 지역 해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을 합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곳만 청약 조정지역으로 돼 있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부산 청약 조정지역 규제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도 해운대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5년 동안 규제로 묶여있다 서울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자 겨우 해제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새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는 데다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마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자체가 주택시장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조정지역, 대상지역 해제와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청약 조정지역 해제를 또다시 공식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 가로막혀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 핵심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발족이 지연되면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톱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관련법이 갖춰졌지만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2달가량 국가물관리위가 출범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 출범도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관리위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면서 4대강 보처리 문제 역시 뒤로 밀렸고 이에 따라 낙동강 노조 대책 마련 역시 늦어질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리원전 방사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균돈의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이란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손을 들어준 WTO의 방사능 안전 기준에 대한 판단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시 WTO는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성적 기준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금수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 측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육면 기사입니다. 강서구 생곡동에 건립되는 심해공학 수조가 벽면이 휘고 균열이 발생해 준공이 1년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심해공학 수조 양쪽 벽면이 휘고 18곳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 시공사와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수조가 무너질 우려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소 측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난달 이기대 갈매길 일부 구간에서 발견됐던 미국 선녀벌레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해 이기대 공원 전역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남구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방제 작업을 벌였지만 일부 구간에서만 작업이 이뤄지면서 방제에 실패했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성충이 이기대 공원 전역에 퍼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성충이 알을 낳는 시기를 지나버리면 내년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며 엿새째 열대야가 계속됐고요. 낮에도 강한 볕과 함께 태풍이 몰고 오는 열기 때문에 어제만큼 찌는 듯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주 후반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 대부분 거치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도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공기도 후덥지근한데요. 낮에는 부산이 32도, 양산 34도, 창원은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중형 태풍 크로사는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일본 열도를 지나 금요일에는 독도 동쪽 해상에 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겠고요. 특히나 광복절인 목요일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로 너울성 파도 때문이었는데요. 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고 또 넓은 지역에 걸쳐 밀려드는 높은 파도라서 물놀이 피서객들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튜브에 매달린 채 허우적대는 두 남성.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거센 물결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가수로는 양가 쪽으로는 유도가 힘들었어요. 끄집 당기면서 굉장히 힘들죠. 지난 10일 영도 중리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아들을 아버지가 구하려다 두 사람이 모두 고립된 겁니다. 같은 날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린이 3명이 갑작스런 파도에 떠밀려 결국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덮친 건 너울성 파도. 너울은 먼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가 육지까지 밀려 들어오는 현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 주로 발생합니다. 파고가 높고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그 형태가 넓고 둥글어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한 풍랑이 다른 해역으로 전달되는 주기가 긴 물결로 강한 풍랑이 발생하면 남해안으로 너울이 전파되어 올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부산의 날씨는 맑았지만 한반도와 붙어있는 중국 쪽으로 태풍 레끼마가 북상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발생한 풍랑이 너울로 이어졌습니다.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기상청 예보를 통해 바다의 물결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욕을 즐기시는 중간에도 갑자기 이제 너울성 파도에서 바로 먼 바다로 빨려 나갈 수 있으니까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수욕할 때 주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통제되는 경우에는 통제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면 헤엄쳐 나오려고 애쓰기보다 힘을 빼고 물에 떠 있는 생존 수영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요즘 해수욕장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무더위를 식히려는 비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서객들에게 더 즐거운 여름바다를 전사하기 위해 더위도 잊고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원들입니다. 오늘은 여름마다 수상구조대원으로 변신하는 소방관을 만났습니다. 생생인터뷰 송강모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인파들. 그 속에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눈에 띕니다. 10년 경력의 소방 수상구조대원 유주택 소방입니다. 23년 전부터 화재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유 소방이는 여름철마다 바다의 파수꾼으로 변신합니다. 육상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또 수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마 긍지하고 자부심을 아마 가지고 나름대로 적성이 맞으니까 바다가 좋으니까 아마 자주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유 소방이처럼 여름철 수상 구조대원으로 변신하는 부산의 소방관은 모두 150여 명. 7개 해수욕장에 파견되는 이들은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름철 인기 피서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닷물은 또 파고가 있고 그냥 민물처럼 수영장처럼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다 지형지물은 굴곡이 심하니까 아마 자기 키 높이 정도 가다가 높이 오면 아마 당황을 해가지고. 지난해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1,3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4.5%가 늘었습니다. 특히 서핑 이용객이 늘면서 일반 피서객과 뒤엉키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핑객들이 아마 파도를 못 타가지고 아마 이복객 라인을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복객하고 서핑하고 다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라인을 지켜가지고. 이안류에 휩쓸리거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위급 상황.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곳곳에 배치된 구조대원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기가 신호를 줄 수 없잖아요, 그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지. 손을 들어주고 뭐 감을 지르든지
하면 우리 막내에서 보고 무전을 해가지고 CPS 몇 명 앞에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근무에도 유 소방인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흘리는 땀만큼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웃음도 커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도 알아준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이렇게 힘들더라도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남구 대연동 UN 로터리에는 유엔군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이 일본의 우길 승천기를 본뜬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엔군 참전 기념탑은 44년 전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에 건립된 건데요.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대로 1001 정세민 기자입니다. 남구 대연동 유엔 로터리에 세워져 있는 유엔군 참전 기념탑입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가 전성기를 달리던 지난 1975년 당시 부산시장이던 고 박영수 씨가 유엔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군 참전 기념탑이 일본의 우길 승천기를 빼닮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건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의 정정복 지역위원장. 옆에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 승천기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길 승천기에 그려진 16가닥의 햇살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징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참전 유엔국 숫자가 16개국이어서 유엔군 참전 기념탑도 16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나친 비약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탑이 세워진 건 벌써 44년 전. 당시 부산시장도 또 탑을 제작했던 작가도 이미 세상을 떠난 터라 누구 하나 붙잡고 물어볼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의혹은 미스테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부산의 민간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CY 부지는 지난해 7월 첫 사전 협상 대상지로 지정됐지만 1년 동안 본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고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 유리 부지는 올 1월 사전 협상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사업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중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가 제동을 걸면서 설계도를 새로 그려야 할 판입니다.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까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부산 침례병원에 대한 네 번째 경매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병원이 누구 손에 넘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가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859억 원에 이르던 침례병원은 최저 입찰가가 44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병원 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는 방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가격이 400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새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이 민간에 매각되면 일부에서 논의되던 국민보험공단 보험자 병원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대로 1001 정세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2달간 투숙해오던 39살 A씨가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A씨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자 업주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누운 채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 진구 전포동의 한 차량 썬팅 업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승용차 2대와 건물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호텔 실습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호텔 전 직원 56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실습생 신분으로 입사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올해 7월엔 또 다른 실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